서류 전형과 필기 시험과 체력, 신체 검사, 면접, 신원조회 5단계입니다. 서류 전형은 하반기 시험은 상반기는 지나갔고요. 하반기는 7월 중에 서류를 접수할 거라 이리 좀 생각이 드는데 토익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자격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험들과 달리 서류 전형에서 많이 떨어뜨리는 거죠.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그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서류 전형에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데 2000년대 2010년도, 11년도 이때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지원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류에서 절반 이상씩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많은데 어찌됐건 시험을 칠 수 있는 인원을 좀 한정을 짓다 보니까 나름 지원자들의 영어 성적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서류 전형 합격자, 탈락자가 정해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토익 850점이 합격했는데 올해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반면에 작년에는 떨어졌는데 올해는 또 합격할 수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원자들의 성적에 따라서 서류 전형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자격증 3개 있다 해서 유리하거나 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일정하게 그것도 좀 복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서류 전형을 일단 통과해야 시험을 칠 수가 있고 시험은 논술과 NIT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만 전공 논술을 치고 어학이라든지 정보 수집 활동, 분석은 일반 논술을 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도 준비해야 되고 NIT도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합격하고 나면은 체력입니다. 체력은 기본 이상만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일정 이상 점수 안 되면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꼭 반드시 아주 높은 수준의 체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력에 합격하고 나면은 신체 검사와 면접을 하게 됩니다. 면접은 기본적으로 다른 공무원 시험은 1.3배에서 1.5배로 대부분 필기 성적이 면접의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근데 국정원은 그런 거는 다르다. 면접이 굉장히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 배수도 훨씬 더 높은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5배수 정도가 면접에서 가고 거기서 당락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은 면접에 성적이 좋고 면접에 임하면은 떨어질 확률이 별로 없는데 국정원은 아무리 성적이 좋고 면접에 자기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전형에 합격할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 훨씬 더 낮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조회입니다. 신원조회가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블랙박스라는 게입니다. 블랙박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사돈의 팔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런 영역들까지 삼촌과 외숙모 이런 것도 고모와 고모부, 이모부 이런 영역의 전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국가 간에 관련되어 있는 사상, 사건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성이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오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가 투표를 하더라도 신원조회에서 합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기가 그걸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본인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그게 또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신원조회는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준비 전략입니다. 일단 지원 자격은 94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생까지입니다. 만일에 군대를 갔다 왔다면은 1살에서 3세까지가 연장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뭡니까? 91년생 정도까지는 시험을 칠 수 있다는 얘기죠. 한국 나이로 지금 보면은 뭡니까? 4세, 5세, 35세까지는 시험 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군복무 중이면은 올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역할 수 있으면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전공도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에 임용유예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3학년인데 합격했으면은 일단 근무를 해야 되지 대학 임용유예하고 대학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류심사입니다. 서류심사. 기초인성검사, 영어능력시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익이든 무슨 성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은 성적은 영어 성적은 필요도 없는데 제출하면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고, 의학은 영어 능력 시험 플러스 기본적으로 말하기 시험 하나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영어 외에 외국어는 가산점으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무술 자격증, 외국어 자격증 이런 것들도 가산점을 주고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통번역사도 가산점을 주고, 석사학위도 가산점을 주고, 경력자는 우대합니다. 1년 이상을 직장을 다니거나 이러는 경우면은 일단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 19년, 20년도 이후로 보면은 학생들이 직장 한 2, 3년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런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도 확률도 높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가산점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NIAT입니다. 논리 게임, 상황 판단, 언어 논리, 자료의 해석, 수리, 추리, 인지, 지각 이런 직무 마인드 정보 역량이 있는데, 언어 논리 15문항 20분, 논리 추리 15문항 20분, 수리력 15문항 20분, 도형 도식 15문항 20분, 도형 추리 15문항 20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치는데, 실제로 언어 논리나 논리 추리, 수리력은 다양한 데서 경험을 해보지만 도형 추리와 도식 추리가 국정원만의 유일한 거의 출제되는 영역들입니다. 물론 일부 시험에서 약간 조금씩 맛은 보지만 전문적으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내는 건 국정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만이 합격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